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스페릭스 애프터 서비스 2입니다. 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설 연휴 전에 바쁜 일이 있어서 대충대충 좀 이 유튜브는 좀 쉬려고 했는데요. 너무 고퀄의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차마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연휴 때 우리 구독자분들 재밌게 보시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운동을 배우거나 할 때도 그 잘하는 사람들 게임 구경만 해도 실력이 느는 것 같고 막 재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그 저의 이 마이크로 아니죠, 나노 유튜브 채널에서 그 긴가민가 하시거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다른 어떤 주식 유튜버랑 결이 좀 다르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가 아직 워낙 나노 사이즈라서 여러분들이 일부 그 시청자분들만 그 반응을 주셔서 그냥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없네, 아니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높으신가, 뭐 또 다르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굉장한 댓글이 하나 달려서 제가 지금까지 약 2달 동안 나름 시간을 투자한 게 헛되지 않았다 라는 느낌을 받아서 오늘 굉장히 그 목 상태도 좋지 않은데 기분이 좋아서 제가 연휴를 쉬기 전에, 쉬러 가기 전에 꼭 이 댓글에 대해서만큼은 답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답변부터 같이 한번 그 학습 차원에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그 5991-땡스 땡스님께서 5991-땡스보다는 5991억 땡스님. 네. 이렇게 저는 그 정성스러운 댓글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그 남들 비난하는 댓글이나 많지,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어떤 그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뒤에 질문으로 연결하는 어떤 나름의 기승전결이 있는 댓글이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이분이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계셨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처럼 공시 기반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우리가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 투자 시장이. 그리고 이분이 여름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름에 상장을 준비하는 피리오사가 뭐 등등 누군가가 여기 피리오사에 지분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근거를 찾아보니까 이 퓨리오사에 투자한 주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사에 산업은행 DSC 인베스트먼트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얻은 투자 집단 한 군데에다가 이 엑스페릭스가 돈을 태웠다, 뭐 그런 얘기겠죠. 자,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 퓨리오사 AI 쪽, 그 NPU 쪽에서 엔비디아보다 뭐 전력 효율이 좋은 기술이다, 뭐 이런 걸 빌미로, 기술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빌미로 여름에 크게 해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관점을 갖고 계시고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제법 오래 하셨거나 아니면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분께서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자회사들 뭐 이야기하시면서 CEO가 대놓고 공부하는 걸 보니까 뭔가 큰 걸 준비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CEO가 아니죠, 오너가 유상증자를 했겠죠. 지금까지 주가를 떨어뜨린 이유는 아래에서 제3자 배정을 통한 주당 발행가액을 낮추기 위해 그런 것 같습니다. 빙고. 주가를 떨어뜨린 게 악의적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 주포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내려갑니다, 자연스럽게. 예전 같은 경우라면 리픽싱 제도가 한도가 없었지만 지금은 최대 한도가 30% 생겨서 요즘 다들 떨어뜨려서 발행합니다. 혹시 여의도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저는 참고로 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학 출신입니다. 아시겠죠? 여의도랑 1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그 산속에서 몇 년 동안 돌을 닦았습니다. 본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 본업이 있어서 그 뭡니까,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짬짬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맞고 다니지 마시라고 짬짬이 올리는 건데, 이렇게 좋은 댓글이 들어와서 제가 흥이 생겨서 오늘 한번 신나게 해보는 겁니다. 오늘 상승이 차트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기 120 평선을 되돌리는 가격, 즉 정배열을 준비하는 기준봉 2개가 될 것 같다. 그럼 차트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오랜만은 아니죠. 이렇게 차트가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 양봉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추세를 돌리는 거라면 추세를 돌리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달라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 또 의견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수준의 고퀄로 공시 해석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퀄인 걸 알아봐 주셨군요. 그렇죠. 저도 이런 해석을 유튜브나 이런 그 공개된 채널에서는 그 제가 설명하는 스타일의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이런 거 말고 원리가 이래요를 하면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지 않으실까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운영하는 그 방향은 원래 생각했던 건 이런 방향이 아니었고요. 그냥 우리가 요즘 리터러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Financial Literacy라고 하면 될까요? 금융 문해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교육 그 환경에서 그 금융 경제에 대해서 보통 특히 이공계인들은 접해보기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접근하다가 많이 당하는데 제가 많이 당해본 입장에서 그거 아니에요. 실제 세상은 이런 거예요. 꼭 이게 털려봐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공부 좀 합시다. 이런 의도입니다. 안 맞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작은 돈이라고 해서 코스닥이 쉽게 재미로 또는 장난처럼 그렇게 했다가 그 작은 돈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면 정작 중요한 자산을 모으기 어렵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 그 젊으신 분들은 뭐 나중에 가정도 꾸리고 하셔야 될 텐데 그러려면 집을 사야 되는데 그 부동산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소중한 쌈짓돈들을 이런 뭐라 그럴까 그 불량식품을 많이 모아두고 그 장사를 하는 이 코스닥 같은 데서 돈을 날리면 큰일 나잖아요. 최근에 그 상장 폐지 강화 이런 기사도 나왔던데 그건 제가 나중에 기회를 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이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굉장히 정성스러운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5,991억 땡스님 감사드리고 제가 혹시나 해서 오늘 그 답변 전에 새로운 그 공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시 사이트를 다시 갔습니다. 그새 또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여기 하나 그 지난번 말씀드린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을 해서 일부 재매각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여 물량이 80억 중에 21억이 있었는데 10억을 다시 팔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11억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겠죠. 안 팔았으니까. 그럼 이 남은 11억은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자사주처럼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투자자가 나타나면 재매각할 수도 있고요. 회사가 신주를 받아가지고 자사주처럼 갖고 있다가 팔면 되죠, 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지금 그 BW 행사 가격이 3,934원이거든요. 지금 주가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럼 3,934원에 이걸 받아가는 저 AK 투자조합은 앞으로 주가가 당연히 이 3,934원보다는 더 높아지는 순간이 온다라고 믿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이라 그래야 되나? 지난 그 영상들에서 왜 제가 이거를 뭐가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한번 볼까요? 이때 그 보호예수가 없는 삼자 배정 물량 10억 40만 주가 나올 거다. 그럼 이거 소화하고 진정돼서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도 눌림목에서 들어가면 좋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 사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가격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3,000원 밑에서 잡으면 괜찮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제가 표시한 필승 구간.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는 게 이거 지금 뭐 4,000원에 행사가인데요. 4,000원 밑에서는 잡으면 그냥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버리면 순진한 우리 가슴 설레는 우리 선량하고 순진한 개미분들께서 그냥 막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그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지금 들어가지 않고 3,500원에 사도 좋은 거고 3,000원에 사도 좋은 건데 수익률 면에서 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게 10,000원 간다라고 가정할게요. 10,000원을 갔는데 4,000원에 사면 수익률이 얼마죠? 150%죠. 그쵸? 근데 10,000원을 갔는데 3,000원에 잡으면 수익률이 230%가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1,000원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이걸 3,000원 밑에서 사가지고 가셔야 5,000원이 되든 6,000원이 되든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걸 지금 4,000원에 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당장 10%만 내려와도 멘탈이 나간단 말이에요. 개미들은. 내가 잘못 샀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럼 4,000원에 샀는데 3,500원까지만 빠졌는데 손절을 만약 해버린다. 막 어디서 10%에서 손절을 하면은 나중에 뭐 반토막 나는 그 40%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손절을 왜 합니까? 싸게 사면 되지.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반박을 하실 수 있죠. 야, 네가 4천 원에 사지 말라 그래서 기다리다가 못 샀다. 그럼 딴 거 사면 되잖아요, 딴 거. 아니, 종목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코스닥에 종목이 1,800개인데 그 많은 종목 중에 어지간하면 이런 게 껴있단 말이에요. 찾으면 되지. 그쵸? 그래서 방금 눌림목 때 잡는 것도 제가 답변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5,991억 땡스님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5,991억 땡스님처럼 이렇게 밀도 있는 댓글, 퀄리티 좋은 댓글을 달면 구경하는 우리 선량하고 순박한 개미들이 봤을 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수준이 굉장하다. 아, 저분이 저렇게 생각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4천 원에 사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의견을 한번 나눠봐야 돼요. 피해자를 막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정황상 이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4회차 전환사채, 3회차 신주 인수권부 사채, 5회차 전환사채, 오너가 들어간 3자 배정 유증. 자, 그럼 제가 왜 지금 이거를 팔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원금 회복하시면 팔라는 거고 지금 사지 말라는 의도죠. 그죠? 제 의도는 상한가 올라왔는데 지금 살 필요 없다. 근데 일반적으로 눌림목이 말이 좋아 눌림목이지 얼마까지 눌리면 그러면 사야 됩니까? 그럼 또 이거를 순진한 개미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제시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저 가격이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이는 그런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5,991억 땡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서 들어가면 괜찮을 수 있어요. 있는데, 자, 제가 우리 시기 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오너가 3자 배정한 물량은 1년간 보호 예수로 묶이죠. 그럼 오너 외에 같이 투자한 분이 3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3자 배정 물량을 이렇게 대차 거래를 해서 미리 팔지 않는 이상은 1년을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이 26년 2월이니까 27년 2월까지는 가져가야 된다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주가가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 있죠. 주가라는 게 백미러를 보면 잘 보인다고. 지나가고 난 거 얘기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엑스페릭스를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나리오는 3개 중에 하나예요. 올라간다, 횡보한다, 하락한다.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 11월까지 이게 1년 내내 올라갈 만한 회사냐, 이 회사의 체급이, 그럼 이 회사의 재료가 과연 그러냐. 그러면 퓨리오사라는 굉장한 녀석한테 투자를 했다는 거 하나로 얘가 10배를 가고 5배를 간다? 그건 좀 무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 회사 자체에 본업에서 호재가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 본업에서 이 회사가 경쟁력을 정말 갖추고 있다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 투자한 데서 대박이 나는 게 이 회사 지금 뭔가 엑스페릭스 주주한테는 무슨 득이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엑스페릭스가 투자를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번들 회사 계좌에 들어오는 거지 주주들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국내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배당이 커요?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해요? 그런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회사 보세요. 전환사채 찍죠. 유증 받죠. 계속해서 주식 숫자가 늘어나는 회사인데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계속해서 희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고 한데 하나만 더 확인을 하자면 제가 요 보호 예수 없는 3자 배정 요 10억짜리 최근에 한 거 이 40만 주 보시면 이 매매 이 수급 현황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 나서 요 외국인 계좌 보시면 한 40만 주 정도가 딱 정리가 되고 16만 주가 다시 들어오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BW가 이번에 재매각이 됐잖아요. 제가 지난 2개 영상을 녹화를 하고 나서 오늘 새로운 공시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16만 주는 새로운 거죠. 그렇죠? 새로운 뭔가 일을 시작하는 그런 물량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여기서 공교롭게도 요 40만 주가 거의 딱 맞아요. 수량이. 그러니까 이번 판은 끝나고 다음 판까지 저는 좀 쉴 거라고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주지 않겠냐라고 무게중심을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지금 쉴 시간 없다. 바쁘다. 계속 하면 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 매도 주체가 기타 금융에서 이게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며칠 더 보셔야 돼요. 이 외국인 계좌 말고 기타 법인이나 기타 금융 어떤 주체에서 지속적인 매도가 나온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대차 물량을 통해서 누군가는 털어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를 사라고 추천하는 그런 채널이 아닌데, 사시려거든 최대한 좋은 가격에 매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게 제 의견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3,000원 밑에서 사자. 근데 야 나는 오늘 당신 얘기 듣고 났더니 더 사고 싶어졌어. 저 댓글 다신 분 의견을 봐도 나는 왠지 저 댓글 다는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다시 매수를 한다면 못 먹으면 못 먹었지, 지금 가격에 사긴 어렵다, 손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기가 이렇게 흘러가서 4,000원 영역에서 정말 안 떨어지고 몇 달을 4,000원에서 수평으로 행보를 하게 되면 그 시기쯤 됐을 때 살 수 있는, 지금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4,000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한 일주일, 보름 정도 수평으로 쭉 오른쪽으로 행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다 보면은 21선이 올라와서 만나게 되겠죠.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거라면, 땡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새로운 그 대세 상승의 시작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그 주식 채널이든 뭐 투자 채널을 보면 지나고 나서 온갖 비난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오늘 얼마, 내일 얼마, 이거를 매일 맞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지금 주어진 그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몇 개를 가정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면 좋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열심히 이렇게 분석하시고 그 기사도 찾아보시고 하시다가 본인이 그 마음 가는 시나리오에 베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그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방향의 시나리오에 이 사람이 혹하게 되면, 꽂히게 되면 그 바이어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그렇게 돼서 비극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오늘 두 번째 이 AS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거 정말 사야만 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잖아요. 그러면은 사고 싶은 수량의 10분의 1만 사세요. 그래서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감정적으로 충만해져서 이거 왠지 사야겠어, 연휴 끝나고 바로 질러야지 해서 그냥 원샷으로 질러버리면 조금만 조정이 와도 멘탈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대응의 어떤 기술,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을 좀 살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길었는데 오늘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신나서 길게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질문하신 분의 그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투자에서의 절대적인 타이밍이라는 거는 신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대 수익보다 내가 기대 손실, 만약에 내가 손실을 이 정도 봤을 때 감내할 수 있느냐, 그걸 기준을 정해두고 매수하시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차트에 혹해서 막 따라가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좋은 질의응답이었으면 하고요. 나중에 또 그런 어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그 나눠주시면 이걸 보시는 다른 분들께서도 투자 기준을 잡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돌아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